영철님 리뷰 가볼게요. 우선 이번 영상에서는 정숙님과의 연애 모드에 있어서 영철님의 심리 변화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현재 문제가 되는 광수님 사태에 있는 영철님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남자들의 선택에서 영철님은 정숙님을 선택했죠. 선택 전 사전 인터뷰에서 영철님은 정숙님 외에는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이제 정숙님에게 집중하려고 한다. 그리고 정숙님도 영철님을 지목했는데 영철님이 배려심도 강하고 다정다감해서 이상형에 가장 부합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영철님에 대해서 수긍 안 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정숙님을 선택했을 때 그 과정들을 짚어보면 먼저 영철님이 첫날부터 여자 출연자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어주고 서로 어색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리드했었죠. 그런 영철님의 모습들에서 정숙님도 호감이 생겼다라고 인터뷰 때 말했었죠.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도 사소하지만 정숙님에게 젓가락도 챙겨주고 여러 세심한 모습들을 보여준 그 부분들이 정숙님은 후한 점수를 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외모적인 부분에서도 영철님의 큰 키도 정숙님 이상형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숙님 입장에서 보면 나름 16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이 영철님이었다고 봅니다. 영철님이 일단 여자들에게 다가갈 때 거리낌이 없고 대화도 리드할 줄 알고 넉살도 좋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자들 앞에서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본인 스스로 다른 남자 출연자들에 비해서 꿀리지 않는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때지만 소실적인 강동원까지 거론했었고 강남 주민의 안정된 부모님의 서포트, 첫인상 때 세표를 받고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모습, 나보다 잘난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광수님의 갑작스러운 인기에 감춰뒀었던 질투심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 그리고 이어지는 선동질까지 이런 모든 배경들을 고려했을 때 영철님은 스스로 당차고 자신감에 넘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나는 솔로 지원했을 때부터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내 정도 급이면 상위 클래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터 스타트 좋고 넘치는 자신감 탓이었는지 정숙님과의 첫 데이트 때 정숙님으로부터 직진 고백을 받은 후 그 뒤 이틀이나 정숙님에게 아무런 피드백도 대화 신청도 없었죠. 당연히 초반이라 서로 간의 눈치 싸움과 탐색전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첫 데이트 상대 정숙님이 그래도 16기에서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뒤 이어지는 여러 사건들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뒤늦게 그래도 정숙님이 낫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숙님에게 직진을 하죠. 지난밤 정숙님이 지금껏 단 한 번의 표현도 없었고 별다른 반응 없었던 영철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했을 때 영철님이 그랬었죠. 한 번의 아픔을 겪다 보니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들키는 게 싫었다고.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영철님이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요. 여기 모인 12명의 남녀들, 즉 돌싱들은 모두 다 공평하게 한 번 또는 두 번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철님만 아픔이 있고 영철님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철님에게 이제 끝까지 난 직진이다 라고 표현했었던 정숙님도 그렇게 표현하기까지 똑같이 큰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 본인의 감정, 본인의 표현만 뭔가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기 위해 던진 그 말들은 오히려 본인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들, 솔직히 남자들이 흔히들 많이 쓰는 낡은 수법이라는 걸 방송 보는 우리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서로의 마음을 다시 확인한 두 사람, 드디어 두 번째 데이트를 나가게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영철님이 이제 난 직진이다 라고 말하죠. 뒤늦게 이제서야 직진이라는 말을 건네는 영철님의 말에 한편으로는 좋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영철님은 밀린 숙제를 해야 함과 더불어 혹독한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하겠지요. 그래서였던 걸까요? 급한 마음에 다소 오버스럽고 억지스럽고 오글거리는 표현들까지 다 동원되는데요. 방송이 아니라 오늘 정말 데이트하는 것 같다라든지 쌈 싸주면서 사랑을 넣어서 준다라든지 내가 너에 대해서 다 파헤쳐줄게 라든지 급기야 이제 컨트롤 안 되고 무리수 발언들까지 나오죠. 자, 사귀어보자 그러면 이라고 합니다. 정숙님이 농담으로 싫은데 라고 하니 본인도 무안했는지 그럼 우리 연인 연기라도 해보자 라고 화제를 돌리는데 정숙님도 웃겼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짧지만 큰 인상을 준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일단 대화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정숙님이 내준 숙제를 정숙님 입장에서 본다면 영철님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잘 수행했다고 봅니다. 그럼 영철님이 갑자기 태도 돌변해서 정숙님에게 직진 선언을
드러난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앞에서 언급했었던 부분들 이외에 영철님이 또 하나 더 착각하고 있었던 건 현재 이 두 사람의 애정 관계에 있어서 굳이 갑을 관계를 따져본다면 갑은 영철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은 누가 봐도 정숙님이죠. 정숙님이 첫 데이트 때부터 본인이 들고 있는 패를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철님에게 있어서 정숙님은 어장 안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란 거죠. 영철님 조건이 스스로는 제 아무리 좋다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지만 밖에 나가서 정숙님 같은 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숙님은 결혼 기간도 짧고 자녀들까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결혼을 했더라도 그렇게 큰 흠은 아닙니다. 더불어 안정된 직장, 재치 있는 대화, 이성적 상황 파악 능력까지 16기에서 역대 정숙 캐릭터 중 단연 최고가 아닐까 할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에 반해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영철님 이미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영자님과 용호 쌍박이죠. 중후반에 와 있는 지금 영철님뿐만 아니라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정숙님을 제외하고 영철님이 관심 있어 했던 3명의 여자들을 볼까요? 먼저 영자님, 그냥 설명이 필요 없죠. 패스할게요. 다음 옥수님, 막강한 경쟁자 영수, 그리고 광수, 거기에 영호까지 만만치 않아요. 섣불리 그 판에 들어갔다가 발 잘못 빼면 본인 이미지만 갉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본능적으로 옥수는 아니다라는 걸 직감했을 거라 봅니다. 그럼 이제 남은 영숙님, 영숙님을 두고 럭비공 같은 여자, 미스터리 같은 여자라고 말했죠. 그 말은 영철님에게 부정적 이미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숙님과의 데이트에서도 톡톡 튀는 여자를 개인적으로 선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럭비공 같은 여자 영숙님은 호감의 대상인 거죠. 하지만 지금 중후반에 와 있는 현재 16기 출연자들 내에서 영숙님에 대한 공통된 이미지, 그냥 쉽지 않은 상대인 겁니다. 함부로 다가갔다간 망신만 당하고 있는 체면도 구겨지고 그냥 이미지 너덜너덜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나마 상철님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방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한 바퀴 훑고 다 돌고서 와보니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정숙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영철님 늦었지만 쉽게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출연하기 전 영철님이 기대했던 나는 솔로 여자 출연자들 적어도 2~3명 정도까지 알아보고 마지막에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 명을 선택해도 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어디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출연한 이번 기수 나를 포함해 빌런들 대잔치였다라는 걸 본인도 간과했을 거고 심지어 본인이 빌런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했겠지요. 나 정도 인물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가서 딱 평정해 주리라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자만심이 결국 스스로에게 큰 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나마 정숙이라는 인물이 그 옆에 버티고 있었기에 그 정도로 이미지 방어를 하고 있는 거지 없었다면 우리 기억 속에 그냥 최악의 빌런 중 한 명인 거죠. 이런 이유들에서 영철님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때까지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던 모습들에서 180도 태도 돌변한 모습들을 정숙님에게는 지속적으로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그럼 정숙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현재 영철님에 대한 생각들과 그 관계의 직속성에 대해 한번 유추해보면요. 우선 16기 내에서 영철님이 키도 크고 외모적으로는 정숙님이 가장 선호하는 스타일이라 하더라도 광수님 사태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바로 영철님이죠. 반대로 정숙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영숙님이 발 빼고 슬쩍 빠지려고 했을 때도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들을 전달하는 당사자가 영숙인 것 같다고 옥순에게 전달할 때도 이 사건에서 가장 중립적이고 이성적인 위치에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인물이 바로 정숙님이죠. 그런 정숙님에게 있어서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에 가장 선봉장에 서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영철님이 과연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광수님과 영철님과의 갈등 상황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영철님이 보여준 가오잡는 행동들과 과격한 말들 그리고 편가르기 과연 정숙님 입장에서 나와 제2의 미래를 함께할 반려자의 이상적 모습에 부합될까요? 그리고 영철님과 데이트 후 정숙님이 인터뷰에서 그러죠. 영철님의 자녀 유무 때문에 망설여진다라고. 이 부분만 봐도 이 관계의 갑은 당연히 정숙님이지 영철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 애초에 정숙님이 직진한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영철님은 정숙님에게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고 또 여러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왔어야지 그나마 정숙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들을 덜어줄 수 있는 거지. 그런 황금 같은 골든 타임들은 다 소모해버리고 그 말도 안 되는 내 마음을 들키기 싫었다라는 핑계 같지도 않은 말로 상황 반전을 모색해보는데 이미 많이 늦은 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솔로 나라에서 하루는 긴 시간이죠. 현재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정숙님에게 불쏘시개처럼 직진하고 있는 영철님의 행동들이 과연 플러스로만 작용할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 같거든요. 갑자기 오늘 연인처럼 연기하자? 갑자기 사랑? 모두 다
다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러운 표현들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담되고 과한 모습들은 내 여자친구에게 강요돼 자녀 면접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킬 뿐인 겁니다. 뒤늦은 그 의도가 마냥 순수하게 보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전 직감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